어떤 일을 준비할 때 우리가 강의 속에 이런 말씀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 하지? Why? 얼마나 명확하게 내가 이 일을 해야 하지? 그걸 꼭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What? 왜? 뭐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지를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2주차에 그 내용이 진행됐었습니다. 건강한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자고요? 풍요로운 삶을 좀 나눠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드디어 하우 시간이 다가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상세하게 오늘 또 듣게 되실 건데요. 3주차 교재를 다 읽으셨나요? 네, 제가 월요일에도 여쭤봤었습니다. 모두 읽고 질문에 혹시 답을 달아보셨나요? 네, 분명히 달아보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질문과 답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딱 들으시면 처음 느낌들이 어떠세요? 도대체 이거를 달달달달 외우고 나가야 되나?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전혀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여기 모두 있습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경험한 것들을 나눠주는 신기한 일, 그리고 나를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을 알 수 있는 일, 그리고 자아 성찰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일, 이런 일을 만나보실 수 있으세요? 사실 저는 어디에서도 만나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질문과 답변을 조금 더 명쾌하고 조금 더 여기 계신 사장님들의 스토리로 만들어서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성공의 8단계라고 하는 이 8단계 안에 모든 질문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시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꿈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내가 원하는 삶들을 한번 써보자고 했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나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액션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액션 안에는 분명한 상대의 니즈를 듣고 그 니즈에 맞춰진 정보 전달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초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초대할 것이냐, 사실 우리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잊은 채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추구하죠. 왜냐하면요, 이런 착각의 늪에 빠지는 것 같아요. 글리코라고 하는 이 대단한 물질을 만나본 적이 우리가 없습니다. 너무 엄청난 아이템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의 첫 번째 마음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제가 답을 한번 써보시라고 했던 이유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질문과 답변 지문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겁니다. 혹시 그 질문을 안 던지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정말 탁월하던지, 아니면 세계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분이실 거라고 생각돼요. 궁금증이 없는데 타인의 말만 듣고 나의 인생을 걸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질문과 답변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어요? 이야, 어쩜 이렇게 내 속하고 똑같지? 내가 처음에 이 일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거 비싸! 그런 말씀 안 해보셨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만병통치약이야? 처음에 했던 말이 그거였거든요. 처음에 들었던 의구심이. 아니, 그렇게 대단한데 왜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몰라? 그런 생각 다들 해보셨죠? 그리고 또 우린 뭐라 그러죠? 에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줘서 못해. 그런 생각 해보셨잖아요. 아니신가요? 또 이런 질문도 했었죠? 가족들이 반대해. 정말 돈 벌어? 에휴, 그 윗사람들만 돈 벌잖아. 그런 생각들 안 해보셨어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시지 않으셨다면 다시 한번 명확하게 내가 왜 지금 이 순간에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질문과 답변은요, 무엇인가를 외워서 롤플레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처음 메나테크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이 메나테크에 설득되어 왔는지, 그리고 지금 설득되어 가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다시 점검하시고 분명히 나와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도
내가 갖고 있는 그 의구점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화의 내용은 굉장히 달라지실 겁니다. 절대 답변하지 말라 그랬죠. 설명하지 말라는 그 상대의 질문에 답변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상대가 어떤 궁금증이 있을 때 그 궁금증이 내가 모두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처음에 설득당했던 그곳으로 안내하라는 소리거든요. 여러분들은 프로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마추어가 되고 싶으신가요? 프로는 질문하지만 아마추어는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의 명단들인 거죠. 그 명단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와 같은 호기심이 있는지, 같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있다면 의구심별로 한번 명단을 쪼개보십시오.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레그는 풍성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미래를 한 발 한 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과 답변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한번 그 부분을 짚어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장님들께서는 어떻게 설득되어지고 계신가요? 앞에 계신 아니면 나를 초대해 주신 스폰서 사장님들께서 혹시 테이블에 앉아 장황하게 많은 설명을 하셨나요? 아니면 그분이 던지는 그 의구점에 나 또한 그랬어, 그러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네가 좀 알아보지 않겠니? 내가 놀랐던 것처럼 그 놀라움의 현장에 너를 초대하고 싶어라고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상대를 정말 위하신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작이 되고 싶으시다면 내가 처음 이 자리에 발을 디뎠을 때를 떠올리십시오. 그렇다면 더 이상 누군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의문점을 풀어가면서 같이 인생을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가족이 되실 겁니다. 자, 볼까요? 어떤 분은 분명히 외부에서 보는 시선에 의한 그런 궁금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유, 남들한테 피해주는 일이야. 그건 외부에서 오는 궁금증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요? 해결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던집니다. 분명히 무슨 일을 할 때, 무엇을 할 때, 무엇을 전달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Y라고 하는 단어를 던지라고 하죠. 어려우실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사장님들께서 똑같은 문제를 놓고 고민하셨던 적이 있으시다면 상대가 진짜 원하는 답변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저부터도요, 저에게 정보를 주신 분이 답변을 주실 때는 전혀 신뢰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건 그분하고의 관계성 때문에 있는 일이에요. 무시해서도 아니고요, 신뢰가 가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그분과의 관계성 안에는 그분의 그 단면적인 모습밖에 봐온 게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전달하는 이 비즈니스의 사이즈가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나의 지인들은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모습에 붙여진 나의 답변들이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해결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간접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그것은 내가 줄 수 있는 답이기도 하지만요, 시스템에 초대를 해서 나보다 훨씬 훌륭하신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너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라는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거짓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시스템에 왔을 때 나와 관계성이 있는 분들 외에 다른 리더님들의 스피커를 통해서 저렇게 대단하신 분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이 시간의 도움을 받고 있구나 생각은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명단을 다시 한번 분리를 해보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대방들이 오늘 초대하신 분이, 눈앞에 계신 지인분이 어쩌면 아주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질문에
어떤 답을 드려야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답이 될까요? 장황하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모두 설명해야 될까요? 그걸 원하고 있을까요? 질문의 본질은요, 상대는 분명히 오늘 질문한 답이 오면 거기서 아, 그랬어? 그리고 끝내고 싶은 겁니다. 모든 질문의 본질은요, 답이 나오는 순간 끝납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시험 보고 나서 정답을 바로 잘 체킹해서 마킹이 되면 어떻게 되죠? 패스되잖아요. 그죠? 끝난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은 연결성이고 관계성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질문의 본질을 잘 파악하셔야겠죠? 지금부터가 일의 시작입니다. 질문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도 잘 들어야 되지만 내가 지금 그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상대 이야기를 잘 들으시는 분만이 사실은 초대에 연결되죠. 하지만 우리는 처음에 그게 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듣는 것처럼 앉아서 리액션은 하고 있지만 사실 나의 답변들을 정확하게 주지 못하고 있죠.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과 답변 안에는요, 끊임없이 질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어려울 때, 당황스러울 때는 왜 상대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깊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솔직하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내가 상대보다 이만큼 알아 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안내하고 가르쳐 줬을 때 우리는 처음에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 잘났어. 나 이제 다 들었으니까 안 가도 되지? 어떠세요? 혹시 그런 과오를 범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네, 이 일은 참으로 재밌게도 내가 답변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나의 말을 들으면서 상대가 더 많은 궁금증들을 증폭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을 잘 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의구점들이 어떻게 해답을 찾아냈는지 명확하게 기록해 보는 거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게 명확하게 기록이 되면 사실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핑퐁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첫 번째로요, 질문을 보면 그거 다단계 피라미드 아니야? 여기 계신 사장님들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근데 사장님들은 어떻게 풀리셨어요? 그 답이? 분명히 풀린 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답을 먼저 기록을 해보는 거죠.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하면 너 그렇게 생각했어? 와, 정말 신기하다. 나도 똑같이 생각했었는데. 여기까지만 딱 끊는 거죠. 어때요? 질문이 되나요? 아니면 답변이 됐나요? 근데 그 짧은 지문 안에는 엄청난 호기심과 엄청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어머, 다단계 이해하는 애인데 제가 저렇게 반색을 하면서 저렇게 생각했다고 얘기한다고? 하는 순간 상대는 문이 활짝 열려서 자기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계기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런 정보들이 나옴과 동시에 사장님들께서는 그분의 니즈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게 되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머, 야, 아니야. 내가 해보니까 다단계 아니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답변을 쫙 장황하게 늘어놓게 되죠. 그 이야기는 시스템 안에서 들으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소리를 잘 듣고 있다가 언제 스톱해야 되는지를 체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설득되고 이 자리에 왔는지를 잘 떠올리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초대는 훨씬 늘어나실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바로 공감형 질문들이었어요. 소통형 질문들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서 내가 뭐라고 답변해주기 애매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명확하게 잘 모르겠고 내가 아직 이 일을 잘 몰라서 저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가 없어 하는 순간 우리는 첫 번째 당황하게 되죠.
근데 당황하는 순간 이상한 그 오류의 작동이 일어납니다. 아는 척을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모르는 얘기도 이렇게 주워들은 얘기들을 막 하게 되죠. 두서없이. 그죠? 그러실 필요 없다라고 분명히 질문과 답변에선 이야기합니다. 어머, 그래?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해? 상대가 질문한 내용을 내가 모르니까 똑같이 재질문하는 거예요. 거울처럼 비춰서 질문하는 거죠. 야, 난 그 생각 미처 못했어. 너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좀 알고 싶어. 그 순간 여러분들께서는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데이터를 얻게 되시겠죠. 그거는 상대를 통해서 조금 더 폭넓은 데이터와 그리고 나의 그 비즈니스적인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질문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생각해? 솔직하게 물어보시면 돼요.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다 알 수 있나요? 네, 자리 펴고 앉으신 분들도 절대 알 수 없어요. 한 배에서 태어나는 아이들도 다 틀리고 같은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것처럼 사람들은 제각각 자기의 상황과 환경과 가치와 그리고 지적 수준과 모든 상황에 따라 아주 광범위한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솔직하고 담백하게 다시 물어보면 되는 거죠. 나 정말 몰랐어. 야, 나 그거 알아봐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사장님들의 지인들은 사장님을 좀 더 신뢰하고 사장님의 발전성을 옆에서 발전하시는 모습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지켜보실 겁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질문에 대한, 컨택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컨택의 중요한 거, 경청을 이야기했어요. 무조건 들으랍니다. 누구의 말과 누구의 말을요? 상대의 말과 나의 말을요. 그리고 여기에 진짜 거절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거절은 제가 해보니까요. 여기 계신 모든 리더님들도 그러시겠지만 몰라서 나오는 거절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 낯설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는 거절이 거의 99%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거절은 없다라는 말은 내가 그 사람들의 니즈들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올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을 때 완벽한 거절은 완벽한 동의로 바뀌더라는 걸 제가 분명히 경험했거든요. 그 순간에 즐기십시오. 그 순간에 즐기는 법만 찾아내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2022년 무대를 장악하게 되실 겁니다. 왜라는 재질문을 계속 남기랍니다. 저희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끊임없이 why와 what과 how를 이야기합니다. 자, 상대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끊임없이 why를 던지시다 보면 분명히 그 안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아마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멋진 첫인상은요, 제가 보니까 내가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을 때 정말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상대가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 결국엔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을 아주 명쾌하게 모른다고 얘기할 때 오히려 매력 지수는 올라갑니다. 지루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신다면 분명히 심플하고 멋진 첫인상을 남기게 되실 것 같아요. 컨택시 피해야 하는 게 뭘까요,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반대로 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네. 답변을 계속 드린다거나 전화로 초대하신다거나 전화로 나의 이야기를 모두 풀어버린다거나 한번 붙들면 30분이 아니라 3시간, 4시간 붙들고 앉아있다거나 절대 그런 피해야 하는 상황들을 시간들을 만들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를 볼게요. 333 법칙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 333 법칙은요, 대화 나눌 때 상대를 예스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번 예스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3번 동의해주고요. 그리고 30초 내로 대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짧고 간결하게. 그렇게만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멋진 시간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롤플레이 게임을 하시라는 거는요, 거짓을 가지고 나누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답변을 다 쓰고 내 지인들과 똑같이 미러형으로 그들은 왜 이 일을 거절하고 있는지, 그들은 왜 이 일에 관심이 없는지, 그들은 무엇 때문에 시도하지 않는지 게임처럼 즐겨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초심을 지켜내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질문과 답변은 지금보다 훨씬 더 진정성 있고 훨씬 더 가슴 울리는 시간들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안녕.